네, 오늘 10월 29일 3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여전히 깊지요. 꽃다운 청년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고요. 그 허망함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비극이 왜 발생했는가? 다시는 이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자, 오늘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단지 구조적, 제도적 책임을 묻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주술과 무속의 정치적 작동 방식까지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 하나입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 골목, 그곳 한복판에서 기이한 아주 이상한 재의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검은 옷차림의 인물, 마치 종교 의식처럼 보이는 제사. 그 옆에선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섭니다. 왜 여기서, 왜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장면이 단지 이색 풍경으로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현재 권력의 일부가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혹은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부를 이끌어온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연계된 무속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선 전 손바닥 왕자 논란, 이태원 참사 때 근조 글씨를 뺀 검은 리본을 단 점, 그리고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서 헌화하고 추모한 것, 민비 살해 현장에서 10분 동안 부부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것, 대통령실 무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 점, 여러 가지가 수상합니다. 또 내란 즈음에서는 전국 명산에서 굿을 벌였다, 이런 의혹도 있지요. 영화 신명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열린공감TV의 지속적인 관련 보도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이런 행위들이 단순한 무지나 무속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술적 상징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권력 이꼴 주술의 서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언론 보도와 여러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주변에는 무속인 또는 도사, 아니면 스승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컨대 건진법사, 천공 등의 이름이 거론됐고, 이를 통해서 무속과 정치의 결합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맺어주는 사람도 무정이라고 스님으로 불리지만 스님은 아니고요. 참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 주변에 그림자가 수상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공적 권력의 신비화, 주술화라는 측면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점에서 저는 이런 흐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생된 사람의 죽음이 주술적 재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참사 이후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추모하는 사이 현장에 나타난 제사를 지내는 집단이나 그들의 무속적 행위는 마치 죽음 위에서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장치로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고통이 있을수록 그 고통을 해소하거나 뒤집는 방식으로 주술은 개입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권력층을 위한 복, 그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때입니다. 이런 행태의 주술은 일본식 주술이라고 하죠. 한국의 무속 주술은 남의 복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건전합니다. 그러나 일본식 주술은 남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으로 치환시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터가 예전에 공동묘지였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거기가 삼풍백화점 참사 자리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참 불길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가와 권력이 주술적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종종 과학이나
민주주의 대신 미신과 상징에 기대서 자신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운명, 기, 복,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언어가 무속적 경험과 결합하면 권력은 스스로에게 초자연적 선택된 존재라는 이미지를 덧입힙니다. 자, 김건희가 어좌에 앉은 것, 이게 예상치 못했던 우연한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도의 공백을 숨기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제는 그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이들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무엇을 꿈꿨습니까? 야당과 협조해서 소통하는,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내란을 획책했습니까? 내란도 이들의 주술적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역사적 기억과 영적 주술이 결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민속 종교 주술의 층위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사참배처럼 식민지 시절 영적 지배와 맞물렸던 주술적 요소가 있었고, 지금도 그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와 가깝다는 동해 황사장, 그 사람 자신도 무속인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과 끊임없이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의 아들이 또 윤석열, 김건희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신흥 종교와의 연결, 고리가 바로 이 황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종교인이 참사 현장에서 제의를 벌였단 말이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복을 기원하는 주술이 참사의 현장과 권력의 자리에서 교차할 때 우리는 경계할 것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이 제사의 도구가 되고 권력의 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술이라는 프레임이 제기될 때 이걸 낭설이니 가짜뉴스니 하면서 단순히 배척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란은 정말 만화 같은 일이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 상상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인명이 그렇게 죽었는가? 참사 현장에 왜 경찰, 소방 인력들이 못 갔는가? 출동 요청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것을 단체로 쌩깠는가? 여러분, 이 의문이 지금 3년이 지났다고 풀렸습니까? 자, 어떻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사가 단순한 안전사고의 문제였을까? 어떻게 순술도리도 없이 벌어진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을 위한 진정한 추모란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왜 비워졌는지를 밝혀내는 기억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권력이 죽음 위에 어떤 주술을 얹었는지 의문이 풀릴 때까지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의 책임입니다.